오늘은 하루 빨라. 듣자고. 1. 삼성의 반격, HBM사로 판도 바꾼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의 왕좌 쟁탈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인 HBM사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샘플 전달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생산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기존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주도했지만 삼성은 이번에 4나노 로직 다이와 최신 D램을 결합해 경쟁력 있는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HBM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삼성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수주를 넘어 기술 신뢰,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구도 재편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삼성전자, 테슬라로부터 23조 수주. 2나노 신뢰 회복했나? 삼성전자가 무려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고객은 바로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 AI6을 삼성의 2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의 첨단 공정, 드디어 신뢰를 회복한 걸까요? 테슬라처럼 검증이 까다로운 고객이 선택했다는 건 그 자체로 기술력 인증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숫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시그널이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가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죠. 이제 TSMC와의 기술 격차 좁혀질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3. 네이버 카카오, 쿠팡 제치고 정부 GPU 사업 수주.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NHN 클라우드가 정부의 GPU 대형 사업을 따냈습니다. 총 1조 4,600억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이들 3사는 각각 GPU 1만 장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쿠팡도 도전했지만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에서 밀렸다는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드웨어 조달이 아니라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중소 AI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에게 GPU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결국 클라우드 기술력과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4.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백조 첨단펀드 나선 금융권. 최근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자 장사 그만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춰 자금 유통을 촉진하고 무려 10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펀드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그간 보수적인 금융 규제가 산업 자금 흐름을 막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벽을 허물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자금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산업도 바뀝니다. 금융은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5. 조선업의 수십조 투자. MASGA로 미국 설득 나선 한국.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줄여서 MASGA. 한국 정부가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제안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과 EU는 수천억 달러의 투자로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죠. 우리도 조선업을 무기로 자동차 산업까지 방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조선업이 국제 외교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6.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상태를 90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잉 생산, 펜타닐 유통, 고율 관세 등 주요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이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장은 기업들의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가 안정되기까진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7. 중국의 감산 조치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계에 웃었다.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과잉 생산 업종을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차,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 축소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내 관련 업종들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LG화학과 OCI홀딩스는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는 단기 수급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고품질 고부 가가치 제품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구조 조정이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술력 있는 기업은 웃고 저가 수출에만 의존한 기업은 도태되겠죠. 8. 나트륨 배터리 양산 돌입 한국은 또 늦었다. 중국이 또 한 발 앞서갑니다. 이번엔 나트륨 이온 배터리 SIB입니다.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연내 양산을 예고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아직 시제품조차 멀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리튬보다 3,040% 저렴한 원재료를 기반으로 한 중저가 배터리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LFP 배터리 때처럼 또다시 기술 대응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젠 기술 개발을 빠르게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차세대 시장 주도권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